야인 차방의 야인입니다. 보이차, 생차, 특히 생차 중에서 고수차, 봄차를 우리는 것을 간단하게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옛날에 차를 배울 때라든지 각종 문헌에 보면은 새 차를 우릴 때 그 새 차를 뭐 10초 하고 20초 하고 첫 번째 탕에서는 뭐 10초 우리고 그 다음에 20초 우리고 이런 그 내용들이 제법 나옵니다. 그런데 차를 우리는 것은 교과서적으로 몇 초 이렇게 우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특히 생차 중에서 봄차, 고수차의 경우는 옆이 아주 어린 제프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차를 어떻게 우려야지 차의 맛을 좀 길게 즐길 수 있고 그 차에 대한 차품을 확실히 알 수 있는가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생차, 봄차, 고수차의 경우에는 옆이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첫째 물의 온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뭐 100도 보이차는 팔팔 끓여서 우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보이차는 물론이고 모든 차류는 그 차의 성격에 맞게 차품에 맞게 차를 우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차의 물의 온도 조정 첫째, 두 번째는 그 차를 그 개완에 물을 붓고 어느 정도 놔두고 따라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100도를 팔팔 끓여서 뭐 첫 탕에는 20초 끓이고 10초 끓이고 이렇게 하시면 차에 제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차를 굉장히 진하게 강하게 먹고 싶다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차를 넣고 세차를 하고 그 다음에 한 10초 20초 담가놨다가 우리면 되는데 그 생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고수차 같은 경우는 차 탕수를 적어도 보통 10탕, 20탕을 우려내게 먹습니다. 그 정도 내푸성이 좋아요. 그런 경우에는 차를 너무 그래 진하게 우리게 되면은 차의 본래의 차품을 우리가 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를 첫째 물의 온도 같은 경우에 보통 80도, 85도 정도로 해야 됩니다. 제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차를 물을 붓고 나서 세차할 때 바로 따라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어린 엽으로 만든 차를 물을 끓여 가지고 찬 오래 담그게 되면 찬잎이 쌍긴다 하는 거는 좀 표현이 그런데 살짝 데쳐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차에 있는 성분들이 한꺼번에 많이 나오고 또 차에 사과 잎이 살짝 데쳐지면 차 맛이 뒤에 텁텁하게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수차나 생차, 특히 녹차도 지금 보면 우중 같은 거를 한 번씩 이래 다회에 가든지 이래 초청받아 가보면은 또 우전도 물을 팔팔 끓여갖고 살짝 식혀 부어놓고 10초, 20초씩 계속 세차를 한다고 우리나요 이렇게. 그 차를 먹어보면은 쓴맛하고 떫은 맛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렇게 드시고 싶으면 그게 맞는데 일반적으로는 끓는 물을 붓고 나서 바로바로 차를 우려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제가 굉장히 많은 경험과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화학을 공부하시면은 차의 성분에 우러나는 그런 그 속도라든지 온도 차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물을 붓고 나서 자, 첫째 세차를 합니다. 이렇게 세차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세차를 해버려야 됩니다. 세차를 바로 이렇게. 그리고 차의 성분은 첫 탕에서 솔직히 가장 많이 우려 나옵니다. 이 좋은 성분을 우려가지고 데쳐가지고 차를 우리게 되면 성분들도 많이 빠져나가지만 차 맛을 없이 못 냅니다. 자, 이렇게 우리고 나서 자, 찬물을 지금 이것이 한 85도 정도 됩니다. 이렇게 붓고 바로 따라냅니다. 바로 이렇게 해야지 옆이 살짝 데쳐지는 그런 경향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우리면은 우리 차탕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차탕은, 모든 차는 차탕이 맑아야 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차가 나와야지 이게 정상적인 차인데, 일부 그 선박은 차들, 이제 제다가 잘못된, 이제 보관에 잘못된 차들 보면은 탕이 흐리게 나와요. 자, 이것을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원래는 뭐 차가 오래되면 이렇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차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차는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차를 마시보면은 첫 탕부터 굉장히 차가 맑습니다. 맑고 먹는 길도 깔끔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수령이 오래된 술료코드차 같은 경우는 첫 탕부터 차의 본래의 맛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제 경험상 일반적으로 보면은 보통 차를 한 4탕 정도부터 차의 본맛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살짝 우리면 나오는 그 안에 내재된 화학 성분들이 나오는 것이 약간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잎이 물 갖다 완전히 머금어가지고 그 물에 들어가는 가수분해가 조금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차가 약간 부드러운데, 이렇게 차를 한 3탕에서 4탕 정도 들어가면 그때부터 차가 전부 다 지 맛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감정할 때 아주 뭐 300년, 400년 술료고도차 같은 경우는 솔직히 첫 탕, 두 탕부터 바로 감정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차가 너무 내재 성분들이 좋기 때문에 빨리 나오는데, 일반적인 차는 보통 어떤 분들 보면 한 번, 두 번 올리고 차 싱겁다고, 아, 차 이거 뭐 안 좋다 하면서 물을 뭐 옆쪽으로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된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마시면은 맑게 깨끗합니다. 차 자체가.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차는 우리가 그냥 차 품을 하는 건 간단합니다. 차는 맑고 향기롭고 깨끗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우리가 차를 이렇게 첫 탕, 두 탕 계속 우릴 때 계속 이렇게 뽑아내면 됩니다. 멈추지 말고. 이거 계속 담가놓게 되면은, 공부를 하신 분은 알겠지만은 차에 가장 중요한 성분이 뭡니까? 아미노산, 그죠? 그 다음에 카페인, 볼리페놀, 그 다음에 당류,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물이 온도에서 가장 낮은 온도에서 잘 나오는 것이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자, 아미노산 역할이 뭡니까? 아미노산은 다른 성분들과 엉켜가지고 차를 굉장히 감칠맛 나게 만들어주죠. 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뭡니까? 두 번째가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보통 40, 50대도 나오긴 나오는데, 카페인은 높은 데서 많이 빠져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7도, 8도 이러면 카페인이 굉장히 많이 우려납니다. 수용성에서 나올 때. 그래서 찬물을 너무 끓이든지 오래 담가 놓으면은 이 아미노산 카페인이 한꺼번에 황창 쏟아져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 맛이 굉장히 짙게 나와요. 짙게. 그럼 입이 뚫고, 그 다음에 뭡니까? 폴리페놀이 있죠. 이 폴리페놀 성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폴리페놀은 단백질과 잘 결합이 된다 했죠. 그런데 차를 뭐 10초, 20초 담가놔도 우려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성분들이 왕창 나오면은 입에서 차이가 꽉 찹니다. 그리고 폴리페놀하고 카페인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쓴맛하고 뜰든 맛이 굉장히 많이 받치게 돼요. 그리고 내포성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이차에 우리가 고수차 같은 경우는 기본 7탕, 10탕, 어떤 건 20탕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 차의 맛이 변화가 굉장히 재밌게 나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같은 차를 우려도 차를 즐기면서 우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나는 이제 진하게 먹는 걸 좋아한다 하는 분은 제입니다. 일단 일반적인 우리가 차를 우리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가 우리가 차에 내재된 화학 성분이 성질이 차에서 어떻게 우러나온다, 요거 조금 설명 들었고, 이것을 알고 나면은 내가 카페인에 민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온도를 낮춰가지고 딱 우리고 빨리 부어내면은 이 카페인이 조금씩 나오겠죠. 그러면은 카페인의 영향도 적게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돼지차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돼지차는 굉장히 차가 강하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차들을 뭐 3년 묵혀서 먹어야 된다 하는데, 실은 돼지차든지 뭐든 차든지 정상적으로 제다가 되고 정상적으로 보관이 된 차는 생차, 숙차 할 거 없이 바로 마셔도 됩니다. 제 같은 경우는 87년도부터 보이차를 알고 나서 지금 오래됐죠. 처음에 숙차로 다 배웠습니다. 그러다 뒤에 가서 제가
그 생차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생차를 우리다 보니까 뭐 대지차부터 해서 쭉 다 마셔봤겠죠. 생태차, 소수제가 올리는데 결국은 제가 고수차 쪽으로 넘어온 이유가 고수차의 차품을 따로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좋은 회사에서 만들고 뭐잘 만들어도 고수차의 묘미는 굉장히 계속 드셔보면은 처음에는 좀 밍밍한 맛이 나오는 사람들이 순하다고 하는데 그 맛을 알게 되면은 당마다 우려 나오는 차의 변화도 굉장히 우리가 재밌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우릴 때는 자 지금 이제 지금 여기 임창 쪽 고수차 술료입니다. 300년 정도 된 차인데 지금 슬슬 이제 제맛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근데 바로 이렇게 빼냅니다. 자 이렇게 바로 빼내가 우리면은 그리고 차 탕색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돼요. 자, 이런 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가 많습니다. 이거 오래 찹니다. 오래 바로 먹습니다. 바로 먹어도 됩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고수차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계속 배우신 분은 이 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인데 차기를 느낍니다. 차기는 우리가 기를 이야기하면 보통 그 호흡술이나 기공하는 분들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거하고 차기는 다릅니다. 이 차기는 그런 수리를 안 해도 고수차를 계속 마시면서 그 차기를 아는 분들 설명을 듣게 되면은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먹는 게도 굉장히 좋고 입에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이제 지 차 맛이 나타나기 시작해. 이 차의 특별한 성분이 입에서 나오는 흑염돼서 올라오는 생진이라든지 흙 밑에서 오는 것이라든지 먹는 김에 굉장히 부드러운 단맛이 되게 도는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는 우리가 숙차 같은 경우는 숙향과 숙미가 있기 때문에 차에 따라서 이렇게 뭡니까 세차를 20분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너무 바짝 말라버리면은 차를 우리는 목적은 뭡니까? 차 잎에 내재된 성분을 빼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을 붓죠. 자 물이 안 들어가면은 성분을 빼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수분해를 합니다. 가수분해를 하기 때문에 그 잎이 너무 말란 것은 차를 이렇게 바로 빼면은 잎이 많이 안 벌어지기 때문에 물을 안 먹기 때문에 좀 차가 잘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숙차라든지 오래된 녹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세차를 오래 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차 같은 지금 향이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굉장히 향이 든 코에서 막 어른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면 이제 차 한번 더 우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게 되면은 요 차 같은 경우는 제가 혼자 사방에서 마시고 오면 한 20탕까지 계속 합니다. 계속 하는데 그 차의 변화가 무궁무진하게 바뀝니다. 자, 이런 차의 묘미를 내가 똑같은 차지만은 차를 공부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같은 차를 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맛을 내는 이런 즐거움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참 우리가 몇 탕 빼내고 버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기준은 고수차, 술료차, 생차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대지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고 그냥 맛있게 넘어가고 이렇게 툭툭 끊겨버려요. 그러고 그거만 7탕 1탕 가면 맛이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고수차, 술료 같은 경우는 계속 맛이 변하고 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요것이 차에 변화가 올 때가 있어요. 차에마다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한 7탕, 8탕 가면 차가 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찬물을 팔팔 다시 한번 끓입니다. 끓여가지고 거기서 살짝 식혀가지고 딱 붓게 되면은 거기서 다시 2차적으로 차의 맛이 변화된 맛이 또 나옵니다. 이런 차를 우리는 그 맛을 즐기는 재미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갖다가 어떤 때는 한 20탕까지 우리는데 저 같은 경우 10탕 정도 하면 좀 자기가 감을 잡아야 돼요. 차가 설 맛이 빠지기 시작하고 향이 빠지기 시작할 때는 물을 한 팔팔 다시 끓여 가지고 한 90도 정도에서 다시 붓습니다. 붓고 바로 빼내면은 또 다른 같은 차지만 또 다른 차의 맛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차기는 이제 제가 설명하다 말았는데
자기는 그 호흡술이나 교환과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그게 되시면 안 되고, 일반은 첫째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는 경혈을 따라오릅니다. 경혈. 그래서 몸이 예민한 사람이라든지 자기를 빨리 느끼는 분이 있고, 계속 차를 마셔도 못 느끼는 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막 인체적인 그 문제라기보다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차가 이제 100km 바로 들어가는 차도 느낌 올 수 있고, 전립으로 가는 차도 없고, 차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느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을 경험하지 못한 분은 믿지 않는데, 그거는 자유의사입니다. 그런데 제 차방에 오신 분들은 제가 고수차를 계속 차를 바꿔가 마시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나중에 대부분이 자기의 운기를 다 느끼십니다. 그래서 이 차를 우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게 옛날 무는 대로 시간을 즐겨갖고 차를 우린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니까, 내가 차를 처음에 구입했을 때 여러 방법을 우려보시고 그 차의 성질에 맞게 물 온도 조정, 그죠? 그 다음에 안에서 바로 빼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금 머무느냐, 이 부분. 그 다음에 탕이 그릇될수록 차의 맛이 계속 변하고 자기가 변합니다. 이때 내가 어느 지점에서 다시 물을 끓여 가지고 한 번 더 차를 살릴 것이냐, 이것은 본인이 계속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일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보이차도 마찬가지고 녹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기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본 공부는 뭐냐면은 차의 성분은 생화학입니다. 생화학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험 있고 정상적으로 이론적과 실물을 겸비한 분한테, 그리고 첫째는 차가 정품이 돼야 됩니다. 그 시중에 고수차로 팔지만 마셔보면은 전부 병배차들도 많고, 또 고수차 정도밖에 안 되는 고수차를 파는 것도 있고, 그죠? 생태차를 고수차 팔고, 또 어떤 경우는 생태 소차를 향을 팍 띄우기 위해서 막 되게 볶아가지고 고수차를 파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차 생활을 87년부터 했는데도 솔직히 감으로 제가 고수차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이거 고수차 됐다 저도 찾기 힘든데, 이런 생화학 공부를 계속하고 하다 보니까 차의 성분의 특징을 갖다가 알고 나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마셔보니까 이거는 고수차 맞다, 아니다, 필이 난다, 이걸 제가 잡아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자기를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은 경락에 따른 차의 운행을 몸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어릴 때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거는 고수차 같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교과서적인 그런 강의라든지 그런 내용을 머리에 두지 마시고, 보이차뿐만 아니고 차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 차를 교과서적으로 우리시면 차의 본맛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제가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보니까 차기라든지 차의 본맛이라든지 차의 변화되는 맛 이런 것들을 굉장히 즐기면서 차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차를 처음 봤을 때 숙차냐, 노차냐, 생차냐. 자, 생차 중에서도 봄차냐, 가을차냐, 그죠? 근데 가을차도 역시 봄차 오듯이 우는 게 더 맛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런 것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고수차냐, 돼지차냐, 병배차냐, 그죠? 여기에 맞춰서 물의 온도 조정과 차를 따라내는 것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정상적인 고수차, 생차의 경우에는 바로바로 물을 따라내는 게 맞습니다. 그래, 우리 보시면 처음에는 좀 밍밍한데 뒤에 계속 해보면 굉장히 차 맛이 변화가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집에서 조금 연습하시고, 안 그러면은 차를 주위에 개인 차방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찾아가셔가지고 차를 이론과 실물을 겸비한 분한테 가셔야 됩니다. 가셔가지고
차를 계속 마시다 보면은 제가 말하는 뜻이 무엇인가 대강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차를 가지고도 좀 이렇게 즐기면서 몸에 부담이 안 되도록 이렇게 마시는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